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돌연 입장을 바꿔 처음으로 조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사 내용 살펴보고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조사는 일단 종료된 건가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는 오늘 오후 5시쯤 마무리됐고 조서 열람까지 해서 저녁 6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니 8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아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상 녹화는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기 전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인 만큼 특검팀은 16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혹들을 한꺼번에 짚으려면 조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오전에는 2시간 동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 캐물었고요. 윤 전 대통령이 당 공천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통화한 녹취록도 제시가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모르는 내용이고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김 씨가 서희건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인사청탁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실을 몰랐고 김건희 씨와 인사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내용과 통혜교, 양평고속도로와 관저 의혹 등은 오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달간의 특검 수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종료를 앞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특검은 재판에서 유리한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남은 수사 기간은 불과 8일. 왜 이제야 특검 조사에 응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늘 첫 조사인데 네네. 그동안 이제 조사 거부하시다가 이번에 응하시는 이유 좀 있으실까요?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특검팀이 처음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첫 소환 조사에도 다음 날 재소환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낸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지만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며 영장 집행을 무산시켰고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두 번째 집행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 내내 특검 수사를 거부하다 딱 한 차례 조사에 응한 겁니다. 그간 비협조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꾼 건 수사에 협조했다는 명분을 쌓아 본인 재판에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를 정치적 공동체이자 공범관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와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뇌물죄 추가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수사 종료 시한이 오는 28일로 임박한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소환 없이 기소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여섯 쿠팡 사태 속보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써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MBC가 쿠팡 미국 본사의 최근 5년치 로비 보고서 전체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로비액이 $10,000,000, 우리 돈으로 1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로비스트 인원과 금액은 물론 로비 대상도 미국 정가의 실세까지 전방위로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미국에서 로비에 몰두한 이유가 뭘까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로비 공개 페이지입니다. 쿠팡의 로비 보고서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모두 56개가 나옵니다. 전체를 확인해 봤더니 로비스트 인원과 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로비스트는 4명에서 출발해 올해 32명, 즉 8배로 늘었고 로비 금액은 4년 전 101만 달러에서 작년엔 거의 4배인 387만 달러, 우리 돈 약 57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올해도 3분기까지 251만 달러, 37억 원을 썼습니다. 5년간 로비 총액은 1,0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무려 약 154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로비 대상도 점점 늘어나 초기엔 상무부와 USTR, 국무부, 연방 상원과 하원을 상대로 하더니 이후 백악관 NSC는 물론 재무부와 농무부로까지 전방위 로비를 했습니다. 특히 올 3분기 쿠팡 INC의 자체 보고서에선 한국 시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점을 로비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 정부가 무역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인데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을 한국에 압박하는 것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로비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대목은 더욱 주목됩니다. 한 외부 업체에 로비를 맡긴 올해 보고서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수석 보좌관을 상대한 것으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사의 최측근을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접촉해온 겁니다. 또 다른 실세인 알렉스 웡 전 NSC 수석 부보좌관은 쿠팡 로비스트로 직접 나섰습니다. 웡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쿠팡 INC 로비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 국회에 전방위적 로비를 했듯 쿠팡은 미국에서도 로비의 양과 범위를 크게 키웠습니다.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We have essentially built out an Amazon-like fulfillment network. 이런 쿠팡은 최근 워싱턴 DC에 대관 사무실을 새로 열었습니다. 3,300만 명의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미국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로비엔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추가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조사는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가하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